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주제는 이 허브란트 리벳 정리예요. 허브란트 리벳 정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P가 이제 홀수인 소수예요. 뭐 2, 3일 때는 트리비얼하니까 별로 생각할 필요 없는데, 이제 뮤 P라고 혹은 Q, 제타 P라고 부르는 건 이제 스칼라타믹 필드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필드 익스텐션이니까 Q에다가 다음 같은 폴리노미얼을 코션트 해가지고 이레듀서블이 되거든요. 이런 걸 이제 시크라타믹 폴리노미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게 첫 번째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이미 이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강의를 수업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크라타믹 필드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젠스타인 폴리노미얼이 되니까 이게 디그리 P-1 익스텐션이 되는데, 심지어 이거는 이거는 요 폴리노미얼은 xp-1 x 빼기 1 이거기 때문에 모든 근들이 다 이 폴리노미얼의 근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갈로아 익스텐션이 되고요. 이 갈로아 그룹은 델타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G-G마드 PG 스타랑 아이소모픽하죠. 이제 우리가 이거 스크라타믹 캐릭터라고 하죠. 이 아이소모피즘을 스크라타믹 캐릭터라고 부르고, 여기에 시그마가 있으면 이 시그마로 루트 오브 유니티를 프리미티브 피스 루트 오브 유니티를 때리면 이거의 거듭 제곱이 되는데, 이 거듭 제곱을 이제 카이 시그마라고 부르죠. 이거는 이제 지수가 피스 루트 오브 유니티니까 P 제곱을 할 때마다 1이 되니까 요게 마드 P로만 결정이 되죠. 요 지수가. 이 지수가 마드 P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저게 유닛이 되냐면은 저게 이제 P가 되면은 트리비얼해지는데, 갈로아 이론에 따르면 갈로아 그룹의 원소는 오토모피즘이기 때문에 프리미티브 피스로트 유니티를 1로 보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렐러티브 프라임 원소가 되죠. 이렇게 잘 정의되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Q가 여기 있고 뮤P가 여기 있는데, 여기 그룹이 델타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프랙션 아이디얼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델타가 프랙션 아이디얼에 액트를 해요. 그래서 프랙션 아이디얼로 보내죠. 그래서 델타의 그룹 액션이 있고, 여기에 이제 프랙션 아이디얼들을 이제 프린시플 프랙셔널 아이디얼로 자르면 얘를 이제 아이디얼 클래스 그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를 이제 뭐 A라고 하고, A 마드 AP를 우리가 이제 C라고 부르면, 이건 이제 P토션인 거죠. 이게 P파트인 거죠. P파트라고 정확하게 하기는 좀 그런데 P토션이에요. 그럼 여기에 델타가 여전히 액트를 합니다. 그러면 그 스티켈버거 정리할 때도 좀 나왔던 거지만, 델타는 오더가 P-1이에요. C는 이제 그룹이 PPPPP 타입이에요. 이런 걸 이제 엘레멘터리 P 그룹이라고 하죠. 왜냐면 임의의 오더가 원소가 다 P죠. 그래가지고 P랑 P-랑 서로 쏘니까 이제 아이덴포턴트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고, 이거 잘 쪼개져요. 그러니까 C를 이제 델타의 원소 A는 1부터
P-2까지 P-2라고 해도 상관 트리비얼한 것까지 포함하면 뭐 이런 식으로 카이 A에 의해서 고정되는 아이소티픽 컴포넌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룹링을 생각해서 얘로 이제 아이덴포턴트들이 여기 GP로 치면 여기 아이덴포턴트들이 있을 텐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원래 이 링을 쪼갤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 델타가 P랑 서로 소기 때문에 P분의 P 빼기 1이 GP 안의 원소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이제 요게 그룹링이 쪼개지니까 그룹링에 액트하는 대상도 여전히 그 그룹링에 의해서 쪼개지죠. 그래서 이게 쪼개지는데 원래 이제 쿤머의 정리를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쿤머의 정리가 뭐냐면 이제 페르마 마지막 정리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 P가 클래스 넘버를 P 클래스 넘버 Q P 이거는 정의가 여러분들이 저기 아이디얼 클래스 그룹 A의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되죠. 요 클래스 넘버를 나누는 조건이 이제 P가 이제 베르누이 넘버 이제 K는 P-1까지 뭐 P-1은 그 P분의 1이 분모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쉽게 하니까 P가 2분일 때 이걸 나누는 거예요. for sum. 이제 쿤머는 이제 페르마 정리 풀다가 요 P가 HP를 안 나눌 클래스 넘버를 안 나눌 때는 페르마 마지막 정리가 풀린다고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을 했는데 언제 P가 그걸 안 나누는지에 대한 정보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앞으로 우리 HP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녀석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몰랐는데 이제 쿤머가 요 쿤머 크라이테리언을 하면서 이제 약간 뉴메리컬한 방법을 얻은 거죠. 그래서 BK는 이런 파워 시리즈를 전개해서 부터 해야죠. 이런 식으로 파워 시리즈 전개했을 때 개수를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이런 녀석들이 이제 스페셜 밸류랑도 다 연결이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일반적 이 특별한 상황을 쿤머가 첫 번째로 이제 베르누이 넘버의 중요성을 이제 알아챈 거죠. 근데 이 다음에는 이제 물론 이제 베르누이 넘버에 대한 그 관계 오일러가 또 많이 연구했죠. 근데 쿤머는 이제 그걸 이제 이런 넘버 필드 어리스메틱하고도 다이렉트하게 연결을 지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허브란트가 근데 이제 쿤머 정리는 이건 아마 1840년? 네, 뭐 요쯤일 거예요. 40년대. 그러니까 쿤머가 알아낸 거는 이 P랑 베르누이 넘버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걸 알고 있는데 쿤머 입장에서 봤을 때는 P가 HP를 나누는 건 하나예요. 한 가지 팩트죠. 근데 P가 BK를 나누는 거는 K가 몇 개 있는지 몰라요. 물론 여기선 지금 엄밀히 따지면 K가 2, 4, 뭐 이렇게 해서 P-3 나누기 2 그러니까 P-3 나누기 2만큼 있죠. 그만큼의 여러 가지 P 중에 하나, 그 베르누이 넘버 중에 하나만 나누면 돼요, 분자를. 예를 들면 허브란트 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P가 691이면 B12를 나눠요. 12를 나눠요. 이게 또 P가 또 다른 걸 나눌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해는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최초의 그 이레귤러 프라임이 37인데 제일 작은 그러면 P가 베르누이 넘버에 32를 나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를 나누는지
또 여러 개 나눌 수도 있어요. 여러 개 나누는 이그젠플들도 있어요. 아마 67? 67이었나? 하여튼 67을 아마 두 개를 나눌 건데 아마 59인가 67. 100 이하에서는 37, 59, 67 세 개밖에 없어요. 이레귤러 프라임이. 그래서 좀 더 파이너한 인포메이션을 얻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왼쪽에는 하나고 오른쪽은 많아. 그럼 왼쪽도 막 여러 개로 나눠서 1대1로 매칭을 시키고 싶은 거야. 정확하게 언제 같아지는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그룹을 쪼갠 건데 허브란트가 알아낸 것이 P가 C 카이 1-K를 나누면 P가 PK를 나눈다. 그래서 K는 여전히 아까랑 똑같이 짝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브란트가 얻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게 첫 번째 수업이어야 되는데 이제 사정상 이게 이제 뒤로 밀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허브란트 정리에 대해서는 대충 배웠죠. 완벽하게 알진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면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하시고 따로 연락하셔서 질문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비대면 수업이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번 학기에 대면 수업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동영상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강의를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해야 될 텐데 이거의 장점은 질의응답도 온라인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치에 제약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약속을 잡고 시간 맞춰가지고 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허브란트가 이렇게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파이널 인포메이션을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역도 알고 싶은데 이게 역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P가 끝 K를 나누면 P가 C가 1-K.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조건은 그대로 가져가고 이걸 증명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페이퍼들, 예를 들어 메이저의 이제 아티클을 보면 이제 육각형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쭉 따라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이걸 구상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허브란트 정리를 요약을 하면 메이저 아티클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읽기를 추천하고 60페이지나 돼서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부분에만 이제 한 30% 정도만 읽으면 앞에 그 리벳 정리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허브란트 정리는 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 끝냈기 때문에 뭐 또 얘기가 간단하겠지만 허브란트 정리는 이 클래스 그룹이 그 스티켈버거 정리에 따르면 P가 요 클래스 그룹을 나누는 특별한 엘리먼트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스티켈버거 정리가 스티켈버거 정리에 의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요런 거 뭐 요 녀석이 요런 애를 어나일레이트 해요. 그러니까 이 어나일레이트 한다는 거는 결국은 클래스 그룹 입장에서 어나일레이트 한다는 거는 어떤 그
프랙션 아이디어를 가꿨을 때 갈로 액션을 여기 엘리먼트로 액션을 취하면 얻어지는 숫자가 얻어지는 녀석이 프린시플 아이디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프린시플 아이디어들이 된다는 이제 스티켈버거 정리는 소위 말한 가우스 썸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죠. 가우스 썸 관련된 거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프랙션 아이디어를 있고 그걸 어떤 갈락으로 액트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가우스 썸들의 이제 파워로 나타내진다. 뭐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널레이트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티켈버거 정리로 다른 아무 이유 없이 그룹 액션, 갈로아 시어리 그룹 액션 그런 걸 가지고 직접 클래스 그룹 관련된 엘리먼트들을 프랙션 아이디어들을 작용시켜보고 뭐가 언제 프린서플이 된다 이런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럼 그걸 이용하면은 이런 따름 정리로 허브란트 정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론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 그룹의 정의 뭐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P가 오른쪽을 나누면 왼쪽도 P의 배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요거는 이 앞부분의 엑스트라 팩터들은 모든 C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유닛이 되게 잘 잡을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P가 얘를 나누면 얘도 나눠지는 걸 얻는 거죠. 근데 이 컨버스가 잘 안 되는 거죠. 왼쪽이 P가 나눈다고 해서 오른쪽이 트리비얼하면 뭐 늘 맞는 말이죠. 트리비얼한 그룹에는 언제나 이제 어널레이트 하니까 트리비얼한 그룹. 그러니까 이제 허브란트 정리 자체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허브란트 정리가 트리비얼한 스테이트먼트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허브란트 정리 이해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하고 나가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워싱턴 책을 사실 챕터 5가 조금 많을 수도 있지만 챕터 5의 그 쿤머 컨그런스 관련된 부분만 이해하고 나면 그냥 간단하게만 그걸 믿으면 사실 이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도구들이 필요 없어. 뭐 정리의 증명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자체로 재밌고 그 자체로 많은 역사 그러니까 디벨롭먼트가 있었지만 그 발전이 있었지만 그냥 그 자체로는 사실은 간단해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한 40년 정도가 흘렀죠. 리벳의 정리는 어떻게 보면은 별로 안 어려워요. 간단해. 이 로직을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로직을 설명드리는 거는 간단해요. 뭐 저거랑 똑같아. 하지만 간단한데 막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손빨래 해요. 손빨래 여러분들 빨래하는 거 배운다고 쳐봐. 손빨래하고 세탁기 돌리는 것까지 여러분들 배운다고 쳐봐요. 그거 쉬워요. 그죠? 금방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크린토피아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크린토피아에서 뭐 이건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종류를 다 알고 나면 거기서 일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프로세스를 모르면 드라이 클리닝 기계는 어떻게 돌리고 뭐 울 샴푸 뭐 울 빨래는 어떻게 돌리고 뭐 셔츠는 어떻게 다림이 어떻게 돌려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쓰는 기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쓰는 기계들을 세탁기 하나만 배우는 거랑 그런 모든 기계들을 다 알아가지고 때에 맞게 요걸 거기에 갖다 놓고 이빨래를 저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를 배우는 거는 생각보다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리벳의 그 페이퍼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벳 선생님은 다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리벳 선생님 눈에 보인 건데 리벳 선생님이 보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걸 따라보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 정도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차 싶은 거예요. 나도 저걸 볼 수 있었는데 리벳 선생님이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리벳 정리 같은 거는 뭐 그냥 상식이 돼 버렸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그런 걸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리벳의 오리지널 페이퍼의 디테일을 다 따라가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2014년, 13년, 14년에 발표한 논문들을, 그러니까 발표 자료 제가 쓴 강의록 같은 거 조금 보면
그때 발표할 때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 앵무새가 있었어야 되는데 독수리죠. 앵무새처럼 책에 논문에 읽는 걸 그냥 따라 읽는 수준에 불과했어요. 제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다고 해야죠. 지금은 조금 지금 그래서 다시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알면은 이제 뭐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그 전략을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리벳의 페이퍼를 1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쭉 따라가고, 이제 그거에 필요한 도구들, 예를 들면 드라이 클리닝 기계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물 샴푸 기계 그거 어떻게 다룰 건지, 뭐 다리미 어떻게 다룰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각각 배우게 될 거예요, 앞으로. 질문 있으세요? 다 살아있죠? 살아있으면 채팅으로 한 번씩. 살아있네. 살아있으면은 같이 논문을 읽어보죠. 생존신고. 좋습니다. 생존신고. 이제 여기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벳의 정리가 뭘 하려는 건지 알죠? P가 베르누이 넘버를 나누면 그 특별한 클래스 그룹의 파트가 P 파트 중에 특별한 부분이 논트리비얼하다. 그걸 보일 거예요. 그걸 보이려면 이런 말이 필요하네요. 마줄라 컨스트럭션. 이게 마줄라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뭐 레고 만들듯이 이렇게 블락블락으로 만드는 걸 이제 모줄이라고 하죠. 모줄라 하다고 하는데, 이제 마줄라 컨스트럭션은 이제 그렇게 모줄로 만들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마줄라 폼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마줄라 폼, 보형 형식. 그래서 언네이파이드 P 익스텐션을 만드는 거예요. 이 큐브 UP. 이거 왜 그거랑 연결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이제 몇 번의 수업을 거쳤으니까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죠. 언네이파이드 P 익스텐션을 만드는 게 클래스 그룹의 오더 P짜리 만드는 거랑 같은 거죠. 이제 클래스 필드 시어리에 따르면 그게 이제 같은 거고, 밑에 클래스 필드 시어리에 따라서 이제 필드 익스텐션 있고, 여기에 그룹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큐브 UP가 있고, 여기에 이제 힐버트 클래스 필드가 있고, 이 갈로아 그룹이 클래스 그룹이랑 아이소모픽한 거죠. 그래서 요 밑에 Q에서 요 델타가 여기에 액트하는 거랑 요 갈로아 그룹에 액트하는 거랑 이제 컴패러블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가지고 할 거고.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P가 레귤러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레귤러하다는 말은 클래스 넘버가 P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쿤모 크라이테리언이 이레귤러 하면은 이런 이분 넘버가 있다. 그래서 얘가 베르누이 넘버를 나눈다. 베르누이 넘버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베르누이 넘버 이제 B0랑 B1이 우리랑 조금 정의가 다르죠. 근데 뭐 그건 상관없어요. B0, B1은 우리한테 안 쓰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목적은 쿤머의 정리, 이 크라이테리언을 이제 강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아까 기호에 따르면 A를 I 클래스 그룹이라고 하고, C를 그 FP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제가 말한 PPPP 그룹이 되죠. 그런 녀석으로 만들고 나면 갈로아 그룹이 액트를 하니까 이걸로 하는데, 이런 이제 마드피스 스탠다드 캐릭터라고 했는데 마드피스 스클러타임의 캐릭터죠. 이거를 이용해서 이걸 쪼개는 거예요. 이런 캐노니컬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이소티피 컴포넌트. 그랬을 때 이제 메인 시어렘이 뭐예요? K가 2분이면 if and only if다. 근데 요게 0이면 요게 P가 요걸 나눈다. 이거는 이제 웰로운인데 8이라고 써 있는 거, 이게 허브란트 페이퍼죠. 근데 컨버스도 포뮬리어한데, 근데 이제 P가 요 리얼 쿼드라틱 리얼 서브필드의 이 프라임 2라는 게, 이게 아마 반디버 컨젝션가 그럴 건데, 제가 이제 그걸 알면은 되는데, 그건 이제 지금도 모르죠. 이 컨젝션 지금도 모르기 때문에 이 목적은
이 서플멘터리 하이포테시스 없이 풀겠다는 거죠. 이 컨젝처를. 이게 그냥 인트로덕션인 거예요. 페이퍼에. 자연스러운 인트로덕션. 한 페이지가 이렇게 흘러갔죠. 이거 한 페이지까지 우리가 이해된 것 같아. 이해했어. 남은 12페이지, 11페이지 남았죠. 근데 마지막 페이지는 레퍼런스니까 10페이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요 아틴 심볼이라는 거의 펑토리얼 포뮬라라는 거는 결국은 이건 이제 사실 클래스 필드 시어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클래스 필드 시어리에 따르면 P가 BK를 나눌 때 이런 갈루아 익스텐션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요 갈루아 그룹 H가 이제 클래스 그룹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클래스 그룹처럼 생겼고 요 H가 사실은 C 카이 1-K 요런 거랑 이제 같은 거예요. 그 우리가 그 클래스 필드 시어리 입장에서 따지면 그러니까 H가 P에 의해서 나눠지면 얘도 P에 의해서 나눠지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필드 시어리를 이용하면은 요거를 P가 나눈다는 말의 의미는 요런 P 익스텐션이 있다는 거예요. 요 익스텐션이 unramified everywhere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unramified everywhere라는 말을 그냥 unramified라고 쓴 거죠. 같은 말이에요. H가 이제 논제로라는 거죠. 그래 PPPP 논제로 아벨리안 그룹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여기가 델타인데 요 델타의 액션이 컨주게이트 액션이 요런 그 아이소티픽 컴포넌트를 가지고 작용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예, 여기까지가 이 CRM 1.2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 Q 뮤피보다 조금 더 작은 그러니까 Q 뮤피보다 작은 필드인 Q 뮤피에다가 이런 카이 1-K로 이게 안에다 들어가면 안 되죠. 카이의 1-K 파워로 픽스되는 필드를 요 사이에 있을 텐데 여기서 이런 어떤 익스텐션 필드를 잡아요. 그래서 이 갈루아 그룹이 이런 거랑 똑같은 프로퍼티를 만족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여기다 새롭게 만들죠. 여기가 이제 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합성을 해서. 근데 이게 합성을 해서도 이 왼쪽에 있는 프로퍼티가 오른쪽에 있는 프로퍼티로 자연스럽게 쉬프트가 되는데 이 쉬프트 되는 이유는 여기는 디그리 익스텐션이 오더가 P예요. 언네이파이드는 언네이파이드로 가는 건 당연하고 P가 P로 그러니까 여기가 오더가 P고 여기는 오더가 P-1의 약수예요. 그러니까 P랑 P-1이랑은 서로 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얘랑 얘랑 서로 소면은 이렇게 그 컴포지툼을 해도 여기 있는 디그리 P 익스텐션 이쪽으로 디그리 P 익스텐션으로 온전하게 가죠. 그래서 이건 그냥 대수적 공수론 쉽게 얻을 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얘 대신에 그거보다 좀 작은 애를 잡겠다. 근데 요거를 이거는 이제 갈루아 표현론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갈루아 표현론으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바꿔놓냐면 이거 처음에 이걸 보면 되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런 갈루아 표현론이 있으면 이 커널 로바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바는 그 갈루아 표현론인데 갈루아 표현론은 결국은 갈루아 그룹이 어떤 벡터 스페이스의 오토모피즘 그룹으로 가는 그룹 호모피즘이에요. 그냥 그룹 호모피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룹 호모피즘이 있으면 당연히 그룹 호모피즘에 뭐 이미지도 생각할 수 있고 커널도 생각할 수 있죠. 이미지 커널을 생각하는데 갈루아 그룹의 서브 그룹이 있으면 갈루아 시어리에 따르면 그거의 픽스드 필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커널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게 커널이 인덱스가 파이나이트예요. 이 코션트가 파이나이트하다는 거죠. 그럼 큐바에서 이 커널 로바를 하면 얘가 사실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아까 찾으려고 했던 이 Q 뮤피 요 필드 위에 디그리 P 익스텐션 something K가 나오는 거예요. 얘랑 Q 뮤피랑 합성을 하면 이 Q 뮤피에서 요 필드가 우리가 요
찾으려던 이런 걸 줍니다. 그게 이제 CRM 1.3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준 거죠. 리듀서 불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썼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오히려 이건 다른 그러니까 갈라 표현이나 이런 걸 먼저 본 사람들은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이퀴벌런트한 스테이트먼트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건 처음 보니까. 근데 보통 이제 갈루아 표현 이게 클래스 필드 시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루아 표현론 쪽으로 가면 이제 엘립틱 커브라든지 마줄라 폼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배우기 시작하면 거기서 등장하는 갈루아 표현이라는 게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리베 선생님은 CRM 1.2랑 CRM 1.3이랑 동치 명제인 게 사실은 뭐 다른 헤비한 이론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는 말을 바꾸는 건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말을 바꾸는 게 뭐 큰 정리가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아무런 정리가 없어요. 그냥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이 1.3을 해석하면은 정확하게 1.2가 되고 1.2를 이용하면 1.3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1.3꼴로 썼냐? 1.3꼴로 쓴 게 우리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마줄라 폼을 이용하면 1.3에 해당하는 걸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다. 이게 주장이에요. 본질적인 주장이에요. 그게 이제 이 페이퍼가 하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번이 unnamed at all prime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떤 마줄라 폼을 엄밀히 말하면 커스 폼인데 마줄라 커스 폼을 그러니까 레벨이 뭐 P 혹은 1 이런 데서 온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제 레미피케이션이 안 벌어진다는 거죠. 이 레벨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런 레벨이랑 웨이트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웨이트이 이건 2 이게 K 그러니까 이게 다른데 그러니까 웨이트란 개념하고 레벨이란 개념이 있는데 그 웨이트과 레벨에 의해서 그 갈루아 그 마줄라 폼에 대응되는 갈루아 표현의 그 레미피케이션 정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레미피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언네이파이 됐다는 거는 이런 데서 왔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if and only if는 아닌데 이런 거가 있으면 그러니까 오른쪽이 있으면 무조건 언네이파이드 하게 돼요. 그 나머지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한 거고 그리고 레프레젠테이션이 리듀서블화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서브 스페이스가 하나 있어서 고정되는 서브 스페이스가 있는 거죠. 고정되는 서브 스페이스가 여기 이렇게 1,0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이런 꼴이 고정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얘가 이제 요걸로 액트하는 스페이스를 요걸로 액트하는 스페이스로 익스텐션 된 꼴이다.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지가 P에 의해서 나눠진다. 이미지가 P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거는 여기가 0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게 0으로 두 개로 쪼개지면은 또 익스텐션이 안 생겨요. 디그리 P 익스텐션을 만들려면 여기가 정확하게 디그리가 P짜리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P가 지금 위에서 보면은 unramified at all prime P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P에서는 ramified가 됐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야. P에서 ramification을 보려면 네 번째 정보가 필요해요. 네 번째 정보는 P에서도 그 익스텐션이 unramified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런 정보가 P에서의 정보가 되게 어려워서 보통은 이제 항상 이제 이거에 이제 일반화된 버전이 이제 세르 컨젝처가 있는데 이거랑 완벽히 같진 않지만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 세르 컨젝처에 이제 웨이 파트가 있고 레벨 파트가 있는데 웨이 파트가 조금 더 복잡해요. 웨이 파트가 복잡한 이유가 이게 다 여기 P에서의 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소위 말하는 PID 카티스어리 쪽이
이걸 이제 이건 마드 P지만 이걸 이제 피아딕하게 할 때는 이런 피아딕 하치세어리가 등장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좀 복잡해요. 근데 이제 네 번째, 그래서 여기서 제일 어려운 파트는 네 번째다. 그러니까 네 번째 파트를 사실 저 옛날에도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컬하게는 그때는 이제 발표하기 전에는 대충 이해를 했는데 자꾸 까먹죠. 왜냐면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안 까먹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이제 하는 거고, 왜 얘가 액션이 여기서 이 로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밑에가 고정되려면 이거에 의해서 픽스드 필드 K-1이 그 트리비얼하게 액트하는 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아까 써있는 요 필드에는 요 K-1이 트리비얼하게 액트해요. 얘가 1이에요. 1 여기선. 왜냐면은 그거의 픽스드 필드니까. 이거의 요 캐릭터의 픽스드 필드니까.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액션이 트리비얼한 거죠. 여기로 리스트릭션 시키면 얘 모양이 뭐 1, 0, 여기는 이제 트리비얼하니까 1 스타 뭐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애들은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그 필드를 뭐 2라고 하면 2 오버 요 필드 갈루아 그룹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거기에 그 원소들의 일반적인 원소, 여기 있는 원소들은 A, B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니까 일반적인 원소가 여기에 컨주게이션으로 액트하는데 어떻게 액트하나 보면 A, D 인버스로 액트해요. 이건 그냥 단순히 매트릭스 계산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돼요. 이 디터미넌트가 AD-BC가 디터미넌트 그 팩터까지 고려해가지고 쓰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GL2FP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요 K-1이 요 K-1이 AD 인버스니까 여기에 액션이 어떻게 돼요? 카이의 1-K로 액트한다는 거죠. D의 인버스. A는 1이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생기면 그 요 갈로 액션, 컨주게이션 액션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복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동치도건이라는 거를 얻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목표는 1.3을 이해하는 거예요. 1.3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래서 이런 로바를 어떻게 컨스트럭션 할 거냐? 그래서 이제 J1P라는 마줄라 커브의 자코비안 버라이티, 그래서 줄여서 마줄라 버라이티라고 부르는데, 이 웨이투 그 커스 폼에 대응되는 어떤 마줄라 버라이티의 피아딕 레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얘를 만들 거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리벳 페이퍼를 이해하기 전에 리벳 페이퍼가 그러니까 리벳 페이퍼의 이제 쉬운 버전이 뭐냐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이제 여기서 말한 다음 시간은 네, 여섯 번째 강인가요? 그렇게 되겠죠. 웨이트 K 레벨 1 마줄라 폼이 있어요. 웨이트 K 레벨 1 마줄라 폼이 여기 등장한지 모르겠지만 어디쯤에 등장할까요? 이렇게 돼요. 얘가 웨이트 K예요. 웨이트 K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여기 K-1이 등장하는데 이게 웨이트 K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웨이트 K 레벨 1은 어떤 의미로 갈루아 표현이, 그러니까 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직관적이에요. 훨씬 더 지금은. 근데 얘랑 마드 P로는 합동인 게 웨이트 2의 레벨 P짜리 요거랑 마드 P로는 합동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직관적이고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얘는 더 그냥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리벳 선생님이 이걸 증명할 때는 이 직관적인 거에 대한 성질이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뭘 알고 싶은데 여기 네 번째, 사실 특히 네 번째 정리를 알고 싶은데 그 PRD 그 마드 P, 그러니까 P 디컴포지션 그룹으로 그 갈로아 표현을 리스트릭스 했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예를 들면 그 폰테인 라파엘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인포메이션은 뭐 예를 들면 델린이 오디너리, 이건 오디너리니까 오디너리 케이스를 그 얻은 거는 이제 1979년 뭐 요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76년이니까 훨씬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로아 표현이 어떻게 생겼는지 디컴포지션 그룹으로 리스트를 시켰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첫 번째가 직관적으로 만들고 이런 거 존재하는 거 만드는 거 되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때 이제 델린이 만들었는데 그건 이제 라마누잔 피터슨 컨젝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쨌든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만든 건 이제 1968년 이쯤부터 이제 만들어 가지고 렉처도 시작하고 했으니까 이제 1970년대 초반에는 그거 만들었다는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관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근데 그거의 로컬한 프로퍼티들을 다 못 끄집어낸 거예요. 특히 네 번째 정보를 못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쓸 수가 없는 거야. 바로 다이렉트하게. 그렇기 때문에 리베이스는 약간 디투어를 한 거예요. 마드 피로는 밑에 거랑 합동이니까 합동식인 이용해서 웨이투 레벨 P는 이 시무라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이클러 시무라에 의해서 조금 더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걸 컨스트럭션 방법을 이용해서 얘를 익스플리시하게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익스플리시하게 묘사를 하고 나면 아 얘가 어떻게 온다. 그럼 이제 약간 기하학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훨씬 더 물론 그것도 직관적으로 만드는 것도 기하학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표현론적인 아이디어도 좀 들어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 기하학이란 게 에탈코물로지 막 이용하고 막 그래야 돼가지고 익스프리스하게 얘 프로퍼티가 어떻게 되는지는 더 공부해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웨이트 마듈러 폼은 J0, J1P라는 이런 자코비안 버라이티의 기하학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걸 이제 쿠버트 랭 같은 사람들이 커스피달 그룹 같은 거 연구해가지고 그게 여기에도 이제 좀 쓰이는데 이제 그런 정보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리벳은 이제 디투어를 한 거예요. 그냥은 그 프로퍼티를 증명을 못하니까. 근데 그게 효과적으로 잘 디투어를 한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결과가 이 섹션 2입니다. 이제 리덕션 오브 리듀서블 레프레젠테이션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떤 정리냐면 요거 3번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리듀서블한 거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리듀서블한 게 완전히 디컴포저블 하진 않다. 두 개로 쪼개지진 않는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마줄라 폼이라는 게 있어서 갈로아 레프레젠테이션 피아딕한 걸 아까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피아딕한 갈로아 표현론을 갈로아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 리벳이 증명한 게 얘가 이리듀서블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다른 페이퍼에서 원래. 그러니까 피아딕 갈로아 레프레젠테이션 만들면 항상 이리듀서블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얘를 어떤 레티스를 잡아서 리덕션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티스를 잡는다는 건 여러분들 이제 QP에서 GP를 잡는 걸 이런 걸 레티스 잡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넬러거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R에서 Z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격자점 이렇게 찍는 거죠. 그 레티스라고 하죠. 아래 N승에서 Z N승 잡는 거 격자점이 레티스죠.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해요. 여기서 레티스 잡는 건데 컴팩트한 이런 레티스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레티스를 잘 잡아가지고 리덕션 마줄로 P를 해요. 리덕션 마줄로 P를 하면 로에프라는 게 나와서 얘가 마드 P 갈로아 레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의 특징은 이
레티스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로에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로에프 바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레티스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그래서 웰 디파인드 된 개념은 아니에요. 이런 리덕션을 잡는다는 게. 이 로에프, 그러니까 마줄라 폼이 있을 때 로에프랑 로에프 틸다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얘네들이 웰 디파인드 된 개념은 아닌데 여기 혹시 살아있으면 얘를 0으로 다 만드는, 강제로 0으로 만드는 걸 이제 소위 말하는 세마이 심플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세마이 심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마이 심플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세마이 심플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게 만드는 방법을 하면 유니크해요. 업투 아이소모피즘으로. 그래서 주장은 얘는 어떤 레티스를 잘 잡으면 이렇게 리덕션 했을 때 리듀서블이 되면 여기를 논트리비얼로 하게 하는 레티스를 잡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리벳의 주장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이 녀석을 잡겠다. 논트리비얼한 애를 찾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리벳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역으로 가정을 하는, 이게 리벳 렘마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리벳 렘마라고 불리는 굉장히 크루셜한 스텝이에요. 다른 데도 많이 쓰이는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이제 깔쌈해요.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데 이해할 때는 되게 어렵죠. 저도 이제 무슨 소리인지 제가 이제 잘 못 알아들었는데, 리벳 렘마라는 게 그런 거예요. 리덕션 했을 때 리듀서블이 되면 여기가 논트리비얼한 게 하나가 반드시 하나 있다는 거예요. 위에는 이리듀서블이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 없다고 치면, 규律법으로 없다고 치면 전부 다 어떤 리덕션을 잡아도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레티스를, 그러니까 이쪽 첫 번째 컴포넌트 디렉션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는 거는 이제 디렉션이 두 방향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아이겐밸류가 이쪽이 첫 번째 컴포넌트고 이쪽이 이제 밑에 컴포넌트니까 이쪽을 이만큼 늘리고 이쪽을 이만큼 줄여. 그래서 매트릭스를 다시 비교하고 또 이쪽을 이만큼 늘리고 이쪽을 이만큼 해서 매트릭스 다시 늘리고 이런 작업을 계속해요. 그러면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늘려도 만들어진 리절팅한 레티스를 통해서 리덕션을 시키면 논트리비얼한 게 나오면 끝나는 거고, 근데 논트리비얼한 게 안 나온다며, 어떻게 잡아도 어떤 레티스를 잡아도 이 위에 부분이 0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은 레티스를 자꾸 이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늘리고 한쪽 방향으로 줄이는 방향을 프로세스를 계속하면 리프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아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피아딕 넘버라는 거는 마드 P로 나누고 마드 P제곱으로 나누고 마드 P세제곱으로 나누고 마드 P4제곱으로 나누고 이런 걸 계속하는 건데, 이런 이 인덕티브하게 이런 걸 쌓아 나가면 그럼 결국 피아딕한 것도 이리듀서블이 깨져요. 그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죽으면 이렇게 한쪽으로 늘리고 한쪽으로 줄이면서 요 0이 되는 것 때문에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P에 의해서 많이 나눠져요. 그럼 여기 원래 그 로어 다이아고널에 있던 그 애는 항상 0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마드 P론 0인데 피아딕하긴 0이 아닌 애여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여기를 피아딕하게도 0이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제 이리듀서블이 깨진다는 건데 그거는 가정의 모순이죠. 원래 생긴 거는 피아딕한 애는 원래 생긴 피아딕한 애는 무조건 이리듀서블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모순이 돼서 리벳 렘마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컨그루언스인데, 이 마줄라 폼이라는 거는 그 푸리에 시리즈를 가져요. 이제 푸리에 시리즈를 갖는데 그 푸리에 시리즈를 가지면 푸리에 시리즈의 이제 개수들을 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커스 폼이라고 불리는 게 이런 갈로아 표현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커스 폼이라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앞으로 이제 6번째, 7번째 강의부터 쭉 계속 그걸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할 건데, 그거는 이제 상수항이 없는 애들이에요. 상수항이 다 0인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항이 0이어야지 갈로아 표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갈루아 표현이 커스폼으로부터 오면 보통 만들어지는 갈루아 표현은 이리드서블 합니다. 근데 상수항이 살아있는 애들은 아이젠스타인 시리즈라고 불러요. 아이젠스타인 시리즈는 굉장히 이 스플릿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타 펑션 만들듯이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들고 나면은 Q 익스펜션을 하고 나면 베르누이 넘버가 상수항으로 등장해요. 이게 바로 웨이트 K 레벨 1짜리 아이젠스타인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상수항으로 등장하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리벳의 아이디어는 딱 이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마디는 아니겠지만 좀 요약을 하면 P가 요 상수항을 나누는 거예요. 베르누이 넘버를 나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K번째 베르누이 넘버를 P가 나누면 정확하게 웨이 K 레벨 1짜리 아이젠스타인 시리즈의 상수항을 나눈다. 그럼 상수항을 나눈다는 얘기는 얘가 마드 P로 보면 0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요 아이젠스타인 시리즈를 마드 P로 보면은 커스폼처럼 봅니다. 커스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다음부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라가기가 그 마줄라 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수월해집니다. 이게 커스폼처럼 보이니까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마주폼처럼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이제 리프팅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리프팅인데 이러면 커스폼이 실제로 있어요. 이런 커스폼이 있어서 리덕션 하면 얘랑 같아지는 애가 실제로 커스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갈로아 표현을 만들면 돼요. 이거는 델린이 했고 그러면 얘 갈로아 레프레젠테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성질 마드 P로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성질 갖는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냥 리벳 정리의 그러니까 CRM 1.3을 이런 식으로 증명해요. 마드 P로 보니까 커스폼처럼 보여. 그러면 실제로 커스폼이 있어. 이거는 기하학적인 건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K가 2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돼요. 그래서 커스폼이 존재하고 그러면 또 델린 이거 뭐 갈로아 표현 만드는 건 델린이 했으니까 그 델린이 근데 이거의 그 P에서의 비헤이비어를 디스크라이브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벳이 이런 식으로 못 간 거예요. 만약 델린이 P에 대해서도 했으면 끝난 거야. 이대로. 이게 끝이에요. 마지막에. 요게 이제 델린 혹은 뭐 푼틴 라파엘을 쓰든 뭐 팔팅스를 쓰든 뭐 했든 여기 뒤쪽에 이제 끝났어요. 뭐 오디네리니까 델린이 한 걸로 끝나는데 어쨌든 이게 그런 그러니까 CRM 1.3의 증명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왜냐면 모르니까. 그 마지막이 없었으니까. 그럼 리벳은 여기서 어떻게 디투어를 하느냐. 그럼 여기서 마드 P로 웨이케이 레벨 1짜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는 아니죠. 이게 같은 얘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드 P로는 웨이2가 모든 걸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동적으로 마드 P로 합동식을 생각하면 웨이2 마줄라 폼 레벨 P짜리 마줄라 폼이랑 합동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웨이2짜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웨이1짜리 이용해 웨이1, 웨이2짜리 이용해서 합동인 애를 찾아낸 거죠. 이게 정리가 그
웨이트 커스폼 웨이트 1, 웨이트 2짜리 애들이 마주로 P로 얘랑 아이소모픽하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피션트들이 결국 같다는 거고, 그래서 요걸 두 개를 이용해서 마줄라 폼을 만들어요. 얘는 이제 여기서 어려운 거는 뭐가 어렵냐면, 이제 이렇게 리벳 입장에서 어려운 거는 웨이트 K 레벨 1짜리일 때는 소위 말한 커습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Q 익스펜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프리의 시리즈가 마드 P로 커스폼처럼 생기면 진짜 위에 커스폼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하지만 리벳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웨이2로 내려오면, 커스비라고 불리는 것들이 P-1 나누기 2개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면 요거는 요 합동식이 성립하는 거는 특정한 커스프 하나에서만 상수항이 죽는 거야. 근데 커스폼이란 거는 나머지 모든 커스프들에서도 다 이런 푸리에 시리즈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거기서의 상수항이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말한 이 푸리에 시리즈, 첫 번째 생각하는 푸리에 시리즈의 상수항만 죽은 애들을 리벳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세마이 커스폼이라고 부릅니다. 리벳 선생님은 이 마드피 시어리를 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마드피 시어리를 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웨이2에서는 이런 세마이 커스폼까지밖에 못 얻는 거야. 나눴을 때, 상수항을 한번 나눈다고 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요 특정한 커스프 하나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나머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익스플리시트하게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익스플리시트하게 이런 커스폼을, 그러니까 그 아이젠스타인 시리즈를 잡아서 웨이2 합동식이 되게, 그래서 베르누이 넘버가 나누면 얘네들이 커스폼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고, 얘네들의 나머지 커스프들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서,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마줄라 폼이 있고 컨스탄텀이 1인 거가 있다고 치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세마이 커스폼의 존재성을 찾고, 그래서 진짜 커스폼이 있어서 요런 우리가 원하는 합동식을 만족하는 애가 생긴다는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마이 커스폼들을 많이 만들고 걔네들을 막 잘 이용해 가지고 적당히 지지고 빼고 볶아가지고 상수항이 다 0이 되게, 모든 점에서 다 0이 돼서 진짜 커스폼이 되게 만드는 게 이 프라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리로 끝나는 겁니다. 요거를 웨이2에서도 만들 수가 있다. 리프트를 시킬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핵심 정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웨이 K에서는 그런 리프트를 한다는 거를 증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웨이2에서 마드 P로는 쉬웠는데, 얘를 또 다시 캐릭터스 제로로 리프트하는 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요런 이제 리벳 선생님의 이런 웍들이 이제 초석이 돼서 기하학적으로 이제 그런 애들이 항상 마드 P로 가는 맵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한 마드 P 커스폼이 있고, 뭐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마드 P로 커스폼이란 된다는 거를 보이면, 리벳 선생님이 한 건 사실은 마드 P로 커스폼이 된다는 게 리프트가 된다는 건데, 마드 P로 커스폼이란 거는 모든 나머지에서도 마드 P로 상수항이 다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다 P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보이면 사실 리프트 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다 마드 P로 0이 된다는 거를 어떻게 보일 거냐. 우리가 아프리오리 주어진 거는 P가 베르누이 넘버를 나누니까 특별한 커스프 하나에서만 상수항이 0이다라는 걸 보인 건데, P로에 나눠진다는 걸 그걸 알고 있는 건데, 이 컨그루언스를 나머지에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런 거가 0이 되게 어떤 매니플레이션을 해서 딱 마드 P 커스폼을 만들면, 그럼 이제 위로 리프터블 하는 건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웨이 K일 때랑 웨이 2일 때랑 차이점은, 웨이 K일 때는 커스비 하나여가지고 리프트하는 게 쉬웠고, 커스비 하나일 때는 그 베르누이 넘버를 나누는 조건이 상수항을 나누는 조건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리프트 하는 게 쉬웠는데, 웨이시 2일 때는 커스비 여러 개 있어서 여기서만 P가 나눈다고 해서
얘를 리프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에서도 P가 다 나눈다는 걸 보여야지 리프트가 가능한데 그걸 이제 익스플리시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로아 표현을 만든 거죠. 근데 이 갈로아 표현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도 등장하는데 이 소위 말하는 J0, J1P라는 게 있고 J0P가 있고 이게 인젝션을 가고 이 코션트 아벨리안 버라이티가 있어요. 이 코션트 아벨리안 버라이티의 P 토션으로 뭐 이렇게 파이 토션, P 토션 이런 뭐 P 토션이라고 할까요? 여기로부터 이 갈로아 표현을 얻습니다. 요 아벨리안 버라이티에서 P 토션으로 갈로아 표현을 만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얘는 이 아벨리안 버라이티는 되게 좋은 점이 에브리웨어 군 리덕션이라는 걸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의 의미가 뭔지 이제 대수기하를 그러니까 이 산수기하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에브리웨어 군 리덕션을 가져요. 어디서? 그러니까 이게 Q에서가 아니라 Q 뮤 P 플러스 뮤 P 플러스에서 그 토탈 리얼 필드에서 그게 아마 여기 나올 텐데 예, 여기서 에브리웨어 군 리덕션을 갖는 아벨리안 버라이티예요. 그럼 이제 아벨리안 버라이티 때문에 군 리덕션을 가지면 네론 모델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네론 모델을 이용하면은 리덕션에서 뭐 생각할 수 있고 마드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갈로아 표현이 P에서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명확하게라는 건 원하는 정도로. 결국은 그러면 얘가 이제 소위 말하는 finite flat group 스킴이 됩니다. 그럼 이제 finite flat group 스킴이 되면 걔 이제 갈로아 액션이라는 것이 이제 finite flat group 스킴의 이론이 있어요. 그걸 이제 또 디벨롭한 이론이 있는데 그걸 디벨롭하면 이제 커넥티드랑 에탈 이그젝트 시퀀스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이그젝트 시퀀스가 생기는데 이제 리벳이 증명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까 말한 그 요 3까지 이용해서 이 갈로아 표현을 만드는 거는 이제 시무라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게 1, 2, 3을 보일 수 있고 4만 보이면 되는데 4는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요걸 이용해 가지고 그 유니크 라인을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 가지고 원래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그 요렇게 요런 식으로 액트하는 그 파트를 요 J0, J1P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을 이런 애를 커스피달 그룹에서부터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커스피달 그룹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건 이제 쿠버트 랭이 이거의 오더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얘가 피해에서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베르닝 넘버랑 아주 명확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와일드 정리에도 쓰이는 거고. 근데 얘가 요 A로 갔을 때 논트리비얼하게 가거든요. 논트리비얼하게 가. 그럼 걔가 여기 AP에 들어있어요. 요 커스피달 그룹으로 돈 애가. 근데 걔는 요 코션트 액션을 갖고 있는 애거든요. 근데 얘가 서브로 들어있는 거야. 코션트 액션을 갖고 있는 애가. 그러니까 얘 말고 트리비얼한 액션을 갖고 있는 어떤 애도 들어있어요. 걔가 이제 사실은 이 커넥티드 에탈 이그젝트 시퀀스에서 커넥티드 파트로 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트리비얼하게 에탈인 애는 사실은 요 에탈 파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 하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 커스피달 그룹으로부터 만들어진 애도 있고 걔가 서브로도 있고 이 커넥티드하게 있는 애도 있고 하니까 어떡하냐.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있어야 되냐. 그럼 결론은 이상한 거야. 원래 코션트에 있어야 되는 애가 서브로 들어있고 서브로 있어야 되는 애가 코션트로 들어가 있고 그런 일이 언제 벌어져요? 얘가 완전히 디렉트 썸으로 쪼개질 때만 벌어지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게 논 스플릿 하면 그런 일은 안 벌어지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게 스플릿 한다. 디렉트 썸으로 쪼개진다. 그게 디렉트 썸으로 쪼개진다는 거는 디컴포지션 그룹으로 이걸 봤을 때 여기가 0이다. 그러면 오더가 프라임 투 P다. 그게 네 번째 정리를 증명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쓰인 거는 결국은 이런 요 아벨리안 버라이티 A가 거기 위에서 저 필드 위에서 군리덕션을 에브리웨어 군리덕션을 갖는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이나이트 플랫 그룹 스킴으로 익스텐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네론 모델 쫙 써가지고
이런 결론을 할 수가 있어요.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리벳 정리의 끝입니다. 이제 오늘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